네, 안녕하세요. 원래 개강날보다 조금 늦게 개강이 돼서 본의 아니게 됐는데, 일단은,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가 24회 일정을, 잡아놨으니까, 한 주에 6회씩 해가지고 딱 4주를 공부를 할 거고, 2회 빠진 부분은 따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보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2회 강의 못한 부분은, 개강이 좀 늦어진 부분은 외교사 이근욱 선생님 그 냉전이라는 책을 한번 미리 잠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강의 들으시라고 했는데, 그건 그거고, 그거 외로 이제 24회를 딱 한 달 동안 이제 만나서 열심히 이제 국제 정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24회 동안 한번 열심히 잘 진행을 해보고요. 오늘은 첫날이라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두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하나는 이제 예비순환이니까 여기 윈터스쿨 들은 분도 있지만 뭐 이제 처음 막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이제 저는 어떻게 강의를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강의를 들으면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분업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할 게 많고 배울 게 많고, 그 다음에 뭐 24회면 시간이 그렇게 아주 적은 시간은 아닌데, 이 시간에 학교로 치면 한 4학기에서 5학기 분량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빡시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정치경제학 한 학기 분량인데 우리가 한 3일 정도에 걸쳐 갖고 정치경제학 해야 되고, 뭐 국제기구도 꼼꼼하게 다루려고 하면 그것도 거의 한 학기 분량인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좀 압축해갖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효과를 잘 발휘하려면 제가 맡은 역할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하고 좀 잘 구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은 예비순환은 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이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시간을 쓸 것 같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국제정치학을 입문할 때 국제정치학을 어떤 관점에서 공부하면 좋은지 얘기를 할 건데, 큰 얘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개념 공부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될지 이 얘기를 두 개를 할 거거든요. 그게 아마 그것도 1시간 반? 뭐 이 정도 시간을 쓰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오늘 그 국제정치학 강의라는 책의 앞에 부분에 아주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책을 볼 건지 얘기하고 오늘 아마 진도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예비순환은 어떻게 할 건지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 공부할 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공부하면 좋은지 그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보고 잠깐 얘기를 좀 하죠.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맨 처음에 보면 그 박스 만들어 놓고 제가 메일 주소 하나 적어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혹시 그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혹은 전날 배운 것 중에 좀 정리가 안 되거나 내용이 좀 어렵거나 그다음에 논리가 좀 잘 안 쓰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쉬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질문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결하면 좋은데, 혹시 그때그때 해결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와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질문을 못했거나 그러면 메일을 보내시면 되니까 메일 주소를 먼저 하나 거기다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말로 하기에 양이 좀 많아가지고 워딩을 좀 해가지고 질문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요 메일로 질문하시면 제가 메일 보고 이제 거기에 답을 달아드리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그 질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 질문 중에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공유하면 좋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마 궁금할 수 있을 거나 아니면 이게 답안을 쓰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겠다 싶은 질문들은 제가 다시 소개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이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하는 질문도 그렇고 메일로 보내신 질문도 혹시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한 3년 좀 넘게 그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는 사회과 글쓰기, 그 다음에 국제정치,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정치학, 뭐 사상, 뭐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좀 담아놨거든요. 아마 글이 한 600개 정도 되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 검색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블로그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매주 법률저널에 금요일날 이제 글을 기고하고 있으니까 매주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옛날 글 중에 사회과 글쓰기나 아니면 지정학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관련된 사안들,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제가 한 3개 정도 글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걸 하나 먼저 보시면 전체적인 윤곽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윤곽을 잡은 다음에 신문을 보시면 어떻게 이게 사태가 진행되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 블로그를 좀 잘 활용하시면 아마 글감으로는 꽤 여러 가지를 좀 챙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국제정치만 하는 건 아니고 통합논술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통합논술이라고 따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통합논술 관련된 주제들도 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좀 참고하시면 꽤 적절하게 활용할 만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요 블로그를 좀 잘 활용해 보시고, 아마 그 블로그에 있는 글들 읽고 하는 게 좀 길게 보면 한 10월까지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10월 넘어서 11월, 12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1차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찾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에 있는 글이 됐든 아니면 필독서 강의가 됐든 뭐 여러분이 내가 국제정치할 때 사이드로 좀 읽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10월 전까지는 그래도 일독을 하셔야 내년 시험 보실 때 좀 편하게 편하게 이제 글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메일하고 블로그 안내해 드렸고, 이제 예비순환 공부 방법으로 가서 이제 뭐 제 얘기를 잠깐만 먼저 할까 하는데, 제가 2002년에 맨 처음 이제 신림동에 와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03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가 2022년이니까 횟수로 이제 딱 20년이 된 것 같은데, 20년 동안 외교원, 옛날에는 외시, 그다음에 뭐 행시, 뭐 이 학생들을 꽤 오랫동안 좀 가르쳤으니까 합격자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어림짐작해도 한 1000명은 넘을 것 같은데, 한 20년 이렇게 가르치면서 꽤 많이 봤는데, 제가 이 합격한 친구들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외시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 신림동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공부할 때 제가 부족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는데, 그걸 다 요약해 보면 딱 2가지가 합격에 제일 중요한 뭐 기둥이면 기둥이고 아니면 뭐 합격하게 만드는 원천이 아닌가 싶은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할 텐데, 이게 이제 공부하겠다는 의지, 절박함 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누가 떠밀어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공부하고 있을 거라서, 대체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절박한 건 대부분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박하다고 합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거는 절박함이 없으면 아예 공부할 생각이 없거나 이걸 한 1년 이상 이렇게 버티기 어려우니까 요게 없으면 이제 합격은 좀 물 건너가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가 1년 안에 합격하는 친구도 있고 2년에 합격하는 친구, 아니면 좀 길게 되면 4년, 5년 이렇게 걸려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잘 찾아서 자기에 맞는 이런 수험 전략을 찾았을 때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두 번째는 수험 전략을 잘 구비하는 거, 잘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격하는 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공부할 때는 절박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저는 좀 전략적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도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좋지 않게 되고 이제 끝났는데,
다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제일 합격하기 좋은 방법은 절박한 사람이 좋은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합격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 이제 얘기하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의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부할 건데 대부분은 그런데 그 대부분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 해 아니면 그 다음에 딱딱 합격하고 하지는 않는 거 봐서는 이걸 시간을 좀 단축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합격하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제 전략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 부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다른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시간 그 다음에 뭐 1순환, 2순환, 3순환 가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한테 그 시점에 제일 필요한 전략을 잘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비순환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략이 뭘까?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일단 예비순환의 목표를 세우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게 대체로 세 가지를 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범위를 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걸 좀 덜 할 건지를 좀 정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해야 돼. 아니면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걸 너무 적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참고로 2013년에 지금 외교원이 시작됐잖아요. 2013년에 시작했는데 2013년 문제 빼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온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7년, 8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된 주제가 있거든요. 2019년까지. 그게 정치경제학이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정치경제학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2년을 안 나왔고 올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올해 만약에 정치경제학이 안 나오면 3년째 이제 정치경제학이 안 나오는 거라서 이제 정치경제학 유행은 약간 지났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정치경제학이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나온 데다가 혹시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경제학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정치경제학 문제가 어디로 튈지 이것 때문에 이제 당락이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이제까지 나왔고 2020년에 외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외교사가 나왔는데 약간 들쭉날쭉했거든요.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다가 2019년에 외교사가 나왔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시면 2019년 외교사 문제가 2020년 외교사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외교사 문제 중에 제일 지저분해요. 그 출제하신 분은 출제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 체코 군단이라는 걸로 독립운동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 주제로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출제하신 분이 학생들이 너무 외교사를 단편적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서양 외교사만 하든지 동양 외교사만 하든지 하니 조선하고 관련된 걸 좀 다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서양 외교사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거하고 조선 외교사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외교사 책에 잘 나오지도 않는 체코 군단 같은 이런 주제를 만들어서 좀 어렵게 출제했던 문제가 나왔고 작년 문제는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은데 좀 어려워요. 작년에도 외교사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외교사는 미일 관계를 문호개방정책이라는 게 미국이 이제 1899년에 처음 이제 표명했는데 문호개방정책부터 시작해서 진주만 공격하기 전까지 미일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윤곽을 그려서 설명하라는 게 이제 작년 외교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옆으로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의 전략에 제일 중요한 건 범위를 좀 정해야 되는데 올해 시험을 보시고 혹시 올해 정치 경제가 빠지고 외교사가 나오면 이제 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정치 경제학이었는데 정치 경제가 관심을 좀 덜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대신에 무조건 외교사는 한 문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이 여러분의 시험에 이제 제일 주된 포커스를 두고 시험 봐야 되는 해라고 하면 내년 시험에는 외교사를 조금 더 보강하고
정치 경제학은 조금 줄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 되겠죠. 그게 이제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유행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뭐 이론 공부는 당연히 잘하겠지만 무조건 이론 공부만 한다고 시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